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번부터 천천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 유리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는 여기 요 유리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K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y는 x 더하기 2분의 k 빼기 3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야기가 한결 수월하니까 그래프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을 그렸고요. x축 점근선이 마이너스 2 될 거고, y축 정분선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됐어요. K값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하나는 이쪽으로 지나갈 거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경우라면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게 되죠. 자동적으로 1사분면 안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처음에 그렸던 녹색 모양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자,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야 될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점, 요 점, 요 점, 요 점, 또는 요 점. 여기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만나주면 여기 1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아무 쪽이나 괜찮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생각해줘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한 거는 x가 0일 때가 편하니까 이쪽 점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쪽 점. 예. y축과 만나는 점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1, 2, 3, 4, 5면 모두 지나게 되는 모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y는 x 더하기 2분의 k 빼기 3에서 어떻다? x가 0일 때 y 값을 찾아보면 y는 0 더하기 2 k 빼기 3,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큰 쪽에 있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2분의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면 됩니까? 6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요게, 자, 두 번째 조건 또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두 번째 조건은 헷갈리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저기 나와 있는 y는 x 빼기 3분의 k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y축 정근선 3, x축 정근선도 3이에요. 그런데 3, 4분면은 어디 있죠? 3, 4분면? 여기, 여기. 이쪽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던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날 것 같으면 이렇게 지나야죠. 이렇게 지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앞에 문제에서 어때요? 여기서 이미 k가 6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했잖아요. 양수인 경우인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 쪽은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빨간색 쪽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수니까 쪽은 안 생기죠. 파란색 쪽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어디? 여기 y축과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생겨주면 3, 3이 안 지나겠죠. 예.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서, 자, 어떻게 된다고요? y는 x 0 넣어볼게요. 자,
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3. 얘가 0보다 크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그럼 k는 자연스럽게 얼마보다? 9보다 작아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6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틀렸냐 하면 3, 4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원점을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등호를 하나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걸 틀리지 않게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수 K 개수는 몇 개라고요? 7, 8, 9 몇 개? 3개 되겠습니다. 3개. 놓치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요 9. 여기가 3, 4원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원점을 지나는 것도 3, 4원면을 안 지나는 거니까 요거 놓치지 않게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fx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죠. 이렇게 1, 2, 3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f를 여러 번 넣어주는 합성의 꼴이죠. f 10번이니까 예, 10번 합성하는 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천천히 하나씩 넣다 보면 순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f에다가 얼마를 넣어요?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얼마? 2 되네요. 2. 한번 더 넣어볼까요? f의 2는 뭐예요? 2분의 2 빼기 1 해서 얼마? 2분의 1. f에 이제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빼기 1 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돌아오네요. 예. 아, 그럼 이 친구는 한 번 넣으면 2, 두 번 넣으면 2분의 1, 3번 넣으면, 세 번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얘가 뭐라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럼 뭐가 된다고? f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게 세 번 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이렇게 세 번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같아져요. 이런 식이라면 f의 3은 뭐랑 같아요? f의 6이랑 같을 거고 f의 9랑 같을 거고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꼴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마이너스에 한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쭉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f에 10번을 넣어라. 이거는 뭐예요? f에 9번에다가 f 한 번을 합성하는 꼴이 되니까 f10에 마이너스를 내면 f에 한 번에 마이너스를 넣는 것과 같아서 얼마가 된다고요?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까다롭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순환하는 게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예. (22번도) 볼까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이 문제는요, 이 부분을 t로 치환하고 이야기하면 조금 수월해져요. fx 모양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를 모양을 살짝 바꿔볼게요. x 더하기 1, x 빼기 1로 t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x는 t-1에 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f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t는 2에 t-1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t-1분의 2t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f 인버스의 t는 뭐가 되냐 하면 t-2분의 t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잠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fx가
ax 더하기 b분의 cx 플러스 d라면 f 인버스 x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2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면 수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fx를 y라고 하면 y는 뭐가 돼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함수 만들기 위해서 위치 바꿔주면 ax 플러스 b의 y는 cx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풀어주면 ay 마이너스 c의 x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죠. c를 데려오고 by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럼 x는 자연스럽게 a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니까, 예, 이제 x에 바꿔주면 a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돼서 우리가 찾는 모양과 똑같아지죠. 이걸 이제 f 인버스의 x라고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fx가 이런 모양이면 f 인버스 x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줘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2하고 마이너스를 바꾸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인버스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답을 써보면 답은 뭐예요? f 인버스 x잖아요. 그러면 이제 x를 바꿔서 x 빼기 분의 x 더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3번이네요. 23번. 예. 23번. 함수 fx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성질을 알고 있나요? 우리 f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이거 알고 있죠. 다시 f에다가 f 인버스에다가 x를 달면 그대로 x 나온다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역함수가 gx니까 f에다가 g에다가 뭘 달면 x를 달면 x가 되겠죠.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거꾸로 g f에다가 x를 달아도 x겠죠.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이 상태로는 얘네 둘이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에다가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는 경우이므로 g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것과 같아지죠. 그럼 g에 마이너스 1을 모르니까 a라고 해보면 요거만큼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f에 a를 내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g 인버스가 지금 fx라고 했으니까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a를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a 더하기 1 나누기 2a 빼기 3,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 3a는 2, a는 3분의 2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다? 항등함수다. 그런데 지금 f에 여기 g라고 했으니까 인버스 대신에 g를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gf를 합성하나 fg를 합성하나 그냥 x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gf 부분을 항등함수라고 바꿔놓고 항등함수랑 g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 예, 원래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거 항등함수랑 g랑 합성하면 그대로 g니까요. 예, 그대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도 볼까요? 예, 24번. x의 범위가 어디서만 움직여요? 1하고 마이너스 3에서만 움직이죠. 1하고 마이너스 3에서 움직이는데
이 상태로 놓고 실수 x의 부등식을 만족하게 여기 a, b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모양을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주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제가 이거 보기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나와 있는 y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서 x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 있고요.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가는 게 정근선이고 1 가는 게 또 정근선이죠. 이렇게 이게 정근선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이런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근데 어디까지만 그리기로 했어요? 지금 값을 어디까지만. 이렇게 1에서 어디까지만? 3까지만 그린다면서요?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린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면 당연히 요 부분만 의미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 의미가 있으니 요 부분에 대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얘 그래프를 요거랑 요거 그려주면 되는 거죠. ax 더하기 1은 y절편이 1이에요. 1.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이렇게 되는 요게 y는 ax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를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게 y는 bx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ax는 요 유리함수 1과 3 사이 부분 아래쪽에 있고 bx는 이 유리함수 부분 위쪽에 떠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경계는 어딜까요? 경계는 어디가 경계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게 경계가 되고 이게 경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딱 얼마 지날 때 1, 얼마 지날 때 2 지날 때 그리고 3, 얼마 지날 때 2분의 3인가요? 예. 이렇게 지날 때. 그래서 찾아보면 요점 좌표가 얼마라고요? 1일 때 2, 3일 때 얼마? 3 넣어볼게요. 3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3에서 4분의 0 맞죠? 2분의 3. 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자, 여기 2분의 3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B에다가는 1,2를 넣어보고 이쪽에다가는 3,2분의 3을 넣어본다 이거죠. 그때 B 값이 가장 작은 거고 이때 A 값이 가장 큰 거가 되죠. 예.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넣어보면 자 2는 B 1 더하기 1 해서 B는 1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3은 3A 더하기 1 해서 A는 얼마? 6분의 1 되네요. 6분의 1. 예. 그래서 여기 답 1하고 6분의 1. 요게 뭐예요? B의 가장 작은 값. 그리고 이쪽 A의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써주면 B는 얘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예. 얘는 얘보다 좀 작아져야 되죠. 이렇게. 예. 그래야 그렇게 돼야 이게 성립하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A의 최대는 얼마가 돼요? 6분의 1. B의 최소는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되겠죠. 곱하라고요? 6분의 1 되겠습니다.
25번 볼까요? 예. 농도가 10% 소금물 100g에 소금 Xg을 더 녹인 소금물의 농도를 fx라 하자. 그럴 때 fx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농도식 한번 알아볼까요? 농도식. 여기 나오는 농도식. 농도 어떻게 구하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고 단위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네요. 예.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현재 농도가 10%예요. 그러면 10% 소금물 100g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농도가 10%가 나오려면 소금물 100g에 T 이렇게 해서 100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가 되니까. 따라서 T는 얼마? 10g이죠. 여기가 소금이요. 그럼 현재 10g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Xg 더 타요. 그러면 나중에 농도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농도는 현재 10이 있고 여기에다가 X를 더 더하게 되니 이만큼의 소금이 있게 되죠. 그럼 소금물은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현재 100g 있다면서요? 100g. 거기다가 소금을 더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만큼 더 무게가 늘겠죠. 100 더하기 X. 그리고 얼마? 곱하기 100 해줘야 나중에 농도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자 x 더하기 100분의 얼마? 100x 더하기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100분의 얼마가 되나요? 여기 뒤에는 100이 되고요. 그쵸? 요거 100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0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시 100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0. 이게 만이니까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빼기 9000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x 더하기 100분의 마이너스 9000 더하기 100 이런 꼴이 돼요. 이쪽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요거 지우고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 점근선이 마이너스 100이죠. x축 점근선은 마이너스 100. y축 점근선은 플러스 100이죠. 플러스 100.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9000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9000. 그리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10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부분이 점점점 정금선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100 쪽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소금이 얼마 있다고요? 10g 있잖아요. 10g. 현재 10g이 있는데 거기서 소금을 계속 더 넣는 거죠. 계속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쭉쭉쭉 농도 올라가겠죠. 어딜 향해서요? 예, 100%를 향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Y축 정근선 100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 첫 시간 무리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5쪽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를 쓰게 되면 아이고 뚱이네요. 자, 이 루트를 쓰게 되면 요 안과 밖, 이 안쪽도 여기도 양수해야 되고요. 이 결과값도 양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실수로 진행되는 게 함수예요. 정의역도 실수고 공역도 실수고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고 답을 쓰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빼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가 다 양이 되고 그 나온 값도 양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쉽죠. 이거는 x 더하기 1이 양수면 되고 2-x도 양수가 되고 그럼 돼요. 0인 경우 되나? 따로 생각합니다. 자, 0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0이거나 양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를 생각해서 답 쓰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예,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답 되겠습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2번은 3-x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이유는 분모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설명해주면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은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고, 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뭐 해야 된다? 양이어야 된다.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도 되죠 당연히. 예, 0을 포함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도 볼까요? 2번도 예, 분모를 유리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켤레를 곱하는 꼴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 루트 x 더하기 1 나누기 루트 더 이어지는 거군요. 예,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빼기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분모의 켤레를 곱하는 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자와 같은 거. 그래서 분자는 제곱이 되고 똑같은 거니까 분모는 앞에 거의 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써볼게요. 계산하시면 밑에는 x가 없어져서 2가 되고 위에는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 그리고 2배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x 빼기 2의 루트 하고 이렇게 2 이렇게 되니까 2 약분하고 답은 x 빼기 루트의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런 꼴이 돼서 x 빼기 루트 x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게 곱해줘야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3번도 볼까요? 다음 식을 간단하시오 그랬네요. 예. 앞에 거랑 똑같죠. 예. 이 분모 유리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 유리해주면 이거는 여기다가 1이고 곱하기 여기 주면 플러스인 걸 곱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에다 곱하기 이거 중간에가 마이너스인 것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서 x 더하기 1 빼기 x 빼기 1이 되고 위에는 루트 더하기 루트, 뒤쪽은 똑같고 그 다음 뭐가 돼요? 루트 빼기 루트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번에 써도 되고 2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가 x 더하기 1이고 x 빼기 1이었어요.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지워지는 게 뭔가요? 예, 이게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뒤에 것만 두 개 남는 꼴이라서 답은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또 볼까요? 4번. 다음 함수 정역을 구하시오 그랬죠. 예, 여기가 0이거나 양수인 곳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같으면 2x 더하기 4가 0더 큰 곳, 이게 정역이 됩니다. 정역 표현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죠. 예, 이게 정역. 물론 이걸 또 예쁘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요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도 바꿔보면 뭐가 돼요? x x가 3보다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2번은 작은 이유는 여기 밖에 있잖아요. 네. 여기 좀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0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등호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해볼까? 5번 시작합니다. 5번. 자, 예, 드디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얘기가 나왔네요. 루트 AX에 대한 그래프.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양수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지난다? A, A를 지나겠죠.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겠죠. 어디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A, 어디? A를 지나게 되죠. 이 상태로 놓고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A가 0보다 크면 이 얘기죠. 이쪽 얘기. 이면 정역은 X가 0보다 큰 쪽이다. 맞고요. 이거 맞는 얘기고. 자, 치역은 어때요? Y는 0보다 크다. 어떤 경우도 이쪽이든 다 치역은 0보다 큰 값이 나오죠. 맞고요. 그래프 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요 그래프. 예, 요 그래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넣었다 쳐보세요. A가 양수이고 A 넣으면 루트 A 제곱이고 빼기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AX예요.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Y축에 대해 대칭이 아니고 무슨 뜻이 되냐? 그림 그려보니까 X축에 대해 대칭이겠죠? 5번은 이렇게 살짝 예, 틀린 말을 썼어요. 속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프 구조를 기억하셔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또 볼게요. 함수 y는 a의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를 오른쪽 그래프식 그렸다 이거지. 아,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점 요거 넣어가지고 식으로서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자,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는 a의 루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는 a가 돼서 a가 바로 나오죠. 예.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예, 시계값을 구했고요. 7번도 어디 볼까요? 예.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y는 마이너스에 루트에 2로 묶어서 x 더하기 2라고 생각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에 루트 2x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죠? 더하기 2고 더하기 1이니까 얼마쯤 되겠다고? 마이너스 2, 그쵸? 동시에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예. 그래서 p만큼 q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나요? 예. 얘가 p, 얘가 q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시면 얼마요? 마이너스 1? 예, 좋습니다. 표준형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